공포 오브 공포 세 번째 야수 시간입니다. 그 올드보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러니까 최민수 맞아요? 누구지? 아, 최민식. 최민식. 네, 최민식. 최민식 그 주인공 이게 그 군만두를 먹으면 나갈 줄 알았어. 이거는 최민수. 예, 죄송합니다. 최민식입니다. 그러니까 최민식 배우가 이제 그 이빨이 뽑히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대사가 인상적인 게 나오는데 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냐면 상상하기 때문에. 아, 맞아. 이런 다음 장면이 막 상상돼. 아, 네,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네. 막.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최민식이 빵 터지면서 그 사람이 놀라잖아요. 이 미쳤나 이 새끼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좀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 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WHO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다 괜찮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이제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너무 모를 때나 너무 많을 때, 이 둘 중에 너무 많이 알 때 하고 너무 많은 게 하나도 없을 때, 이 둘 중에 언제 더 공포를 느낄까요? 많이 할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 패스트도 있고, 뭐 홍역도 있고, 결핵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콜레라도 있고. 사실 지금 21세기에 이런 공중보건위생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건 다 콜레라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콜레라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레라 전염 이렇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이게 여러 가지 행정적 도전들 속에서 지금 현재의 어떤 공중보건,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분리하고 이게 정화해서 배출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콜레라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보니까 패스트도 무서웠고, 결핵도 무섭고, 콜레라도 무섭고, 에볼라도 다 무섭죠.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간 일로 봐서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때 살았던 사람들. 패스트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셋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뜻이야. 그 사람들은 과연 무서웠을까요? 그냥 남들 다 죽으니까 군대 가듯이 그러니까, 남들 다 죽으니까 나도 죽는구나 이렇게 했겠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죽는 게 군대 가듯이 죽어. 왜냐면 다 죽으니까. 나도 죽어요. 옆집에 누구 죽었대? 나도 언제 좀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 죽으면 사실은 그것도 없잖아요. 기록상으로는 패스트 기준으로 기록상으로는 한 1300년 초반 1200년대 후반부터 1600년대 중반까지 300년 정도 패스트가 이제 유럽 전역하고 이제 그 서러시아 쪽을 되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부분의 지구상의 인구가 그 동네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인구가 3분의 1이 이제 없어졌다는 건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패스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병인지 모르고 내가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건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헌금 더 열심히 내고, 면죄부 더 열심히 하고. 이게 이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해법이 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뭐 이런 개인 희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한가? 막 더 기도하고. 희생이라는 개념이 18세기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아니 게다가 우리 예전에 그 유럽이나 아니면 저 미국 이런 데 가면 체험을 해요. 옛날식으로 우리 뭐 조선시대 가갖고 이렇게 체험하듯이 한복도 입어보고 그러듯이 그냥 닭 같은 거 있잖아요. 줘요 그냥 접시에. 끝이에요. 생닭을요? 아니 그러니까 익힌다. 손으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숟가락도 없이 19세기 초반까지만 손으로 막 뜯어가지고 산적처럼 쪽쪽쪽 빨아먹고. 그러니까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실력 있는 의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가운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사람. 하루 종일 피로 물든 손을 유지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가장 실력 있는 의사라고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티나게 일하는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티가 많이 나잖아요.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이 실력이 제일 좋다 이런 논리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손을 씻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감염 환자로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패스트라는 병 자체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를 양치질을 한다, 뭐 손을 씻는다, 샤워를 한다 이런 어떤 빨래라는 개념도 없었던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그 하이힐이 그 길거리 똥을 피하기 위해서 하이힐이 만들어지고 몸에서 나는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가 개발되고 이 양산도 이 2층 3층에서 사는 사람들이 던지는 그 오물들을 피하기 위해서 양산이라는 문화가 이제 프랑스에서 생겼다. 그리고 패션이 막 화려하고 발전한 이유도 그 몸에 때 안 보이게 하려고 옷에 집중하게 하려고. 그런 면도 있죠. 이제 추측입니다. 이것도 네. 합리적인 추론. 네, 네. 아 그 뭐지 치마 이렇게 된 게 네. 화장실 아, 그거 할 맞아. 때 그런 이야기도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 이게 항아리 모양으로 예, 이렇게 그렇죠. 된 예. 이유가 편하게 예, 보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 아메리카에 살던 그 선주민들이라고 하죠. 선주민들이 이제 몰살 당하잖아요. 전염병으로. 그 전염병에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워낙 더럽게 사는 게 기본값이었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인간 육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극강의 면역력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아, 그러겠다. 그러니까 그 깨끗한 동네에 딱 들어가니까 그 동네는 완전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깜짝 놀랐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접 사람을 뭐해서 살인해서 죽인 게 아니라 여기서 끌고 간 말, 여기 끌고 간 소, 네. 양 이런 걸로 막 전염병이 전파되고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돼서 그걸로 더 많이 죽었다고. 아. 그러니까 총균세 그 말하는 게 이제 그걸로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게 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전파되기 시작하는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역으로 그 당시에는 너무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병이 확산돼서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 그러니까 패스트나 그 뭐 황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치료 불가능한 증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픈 건 몇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염증, 그러니까 위염, 뇌염, 뭐 폐렴, 뭐 무슨 관절염 다 염증이 생겨서 염증 때문에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증으로 인한 통증 하나하고, 그러니까 신경이 직접 자극을 받아서 뭐 꺾인다거나 잘린다거나 베인다거나 하는 이런 이제 신경이 직접 자극을 받아서 느끼는 통증,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사람이 죽을 때 폐혈증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온몸에 동시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숨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폐혈증인데 그 겉보기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폐혈증에 이르기 직전에 어떤 병이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진단명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폐렴이라는 것도 바이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내가 바이러스야. 그러면 이제 나는 죽더라도 내 새끼는 살아야 되잖아. 내 새끼가 살려면 뭔가 이렇게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숙주나 이런 것들이 예, 많이 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이러스는 손도 없고 다리도 없고 날개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숙주가 기침할 때 에헤 할 때, 에치 할 때 그걸 타고 나가서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겠지만 폐에 딱 착 달라붙는 애들이 가장 많이 오래 살아남겠죠. 그러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뭐 근육세포에 딱 안착하는 바이러스야. 거기서 죽는 거야, 걔는. 어디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까지 가야지 네. 나갈 수 있는 근데 확률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난 애들 중에 유독 폐의 그 조직 환경을 좋아하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그 기침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침은 왜 일어나느냐? 우리 몸은 나랑 안 친한 애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는 걸 안단 말이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몰라도 인간의 육체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얘는 우리랑 안 친한 애니까 몸 밖으로 밀어내야겠다 하니까 백혈구가 가서 싸우는 거예요. 백혈구가 가서 싸우면 거기에서 이제 그 싸운 결과물이 염증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고름이라고 하는 그 농이라고 하는 게 그 백혈구가 외부 침입자랑 싸운 결과물이란 말이죠. 그럼 그걸 몸속에 지니고 있으면은 기분이 안 좋겠죠. 뱉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침이고 가래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건데 저는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 이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것 같잖아. 그렇죠. 뭐 애가 얼마나 무섭길래, 애가 얼마나 세길래 치료제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생각할수록 분노하는 지점이지만 의학 전문 기자들도 설명을 안 해줍니다. 아니 어차피 감기도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예요. 보통 우리 DNA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DNA는 자손을 그러니까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복제를 하잖아요. 근데 복제가 이제 내가 몸무게를 두 배로 불려가지고 몸을 반으로 쪼개면은 둘로 또 복제가 되고 히드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DNA가 정상적인 DNA가 있으면 이 DNA가 일종의 청사진을 만들어내요. 가설계 제품, 가제품 하나 만들어내거든요. 그 가제품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이 가제품이 이 원본을 보고 베껴요. 그렇게 해서 DNA가 복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제품을 만들어낸 거 있죠. 요걸 RN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NA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DNA, RNA, DNA 이런 식으로 DNA가 복제되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들 중에는 완전한 DNA 형태로 만들어진 바이러스도 있고 중간 단계인 RNA 형태의 바이러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메르스도 코로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메르스도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나한테 병을 일으켰던 그 RNA 바이러스의 그러니까 병을 만들어내는 기전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감염이 됐어. 그 사람한테 가는 그 바이러스는 약간 변형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똑같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환자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확인했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수가 있는 게 없다니까. 이거를 죽일 수 있는 약을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만들어봤자 얘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이 다음에 복제되는 애는 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약간 그 공통 분모라는 게 없어요? 약이 그래도 아니, 한 그래서 80%는 변종 비슷하게 되고 뭐. 클론이 계속 만들어내면 그놈만 딱 죽이면 돼. 약점이 코가 약점이야. 코 공격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얘는 귀가 약점이고 얘는 코가 그러니까 약점이고. 이렇게- 얘는 그래서 옛날부터 나온 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빨간 다 잡는 거. 빨간 약. 다 잡는 그러니까 거.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손 놓고 근데 그거를 있어야 말만 되는 조금 바꿔가지고 네. 치료제가 없습니다. 백신이 없습니다. 이러면 너무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신종플루도 이제 약이 나왔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물론 시간이 걸렸지만 이것도 그러면은 얘기대로 하면은 약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약이 안 나온 상태대로 계속 확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그 바이러스가 독성이 강하잖아요. 네. 독성이 강하면 확산이 안 돼요. 그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이가 계속 일어나냐면 독성이 약한 형태로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독성이 약한 애들만 계속 살아남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야수님 얘기는 빨리 많은 사람한테 전파가 돼서 약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앓고 있는 감기 있죠. 감기 바이러스가 왜 수백 종이라고 강하면 하잖아요. 왜 강하면 왜 죽어요? 예? 독성이 강하면 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몸에서 유도해내는 그 생체 반응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지금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돼. 그냥 아프기만 하고 옆으로 옮겨가고 예, 옆으로 그 다음 사람으로 옮겨가야 되는 게 아. 바이러스의 목적이지. 완전 다 죽여가지고 바이러스는 거기서 그 같이.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점점 독성이 약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가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행성 질환들 있잖아요. 뭐 독감도 그렇고 그 일반 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그 독감하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감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독하게 감기가 걸리면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별도로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그 감기 걸렸다고 할 때는 그냥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그 면역력의 어떤 구조상 특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코가 공격받거나 어떤 사람은 목이 공격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응을 하는 거지. 그냥 특정한 모든 사람이 감기 걸렸을 때 무슨 바이러스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도 서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언론에서 바이러스라고 하면 없애버려야 하는 것, 죽여야 하는 것, 존재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너무 대상화시켜 놓고 공포를 심어주니까 바이러스 자체도 그러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인간의 역사와 같이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지가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냥 상상으로라도 바이러스가 그러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간은 행복해지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균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세균의 그 방어 시스템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시스템하고 비슷하단 말이지. 아, 그럼 바이러스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박쥐를 계속 먹어야 된다. 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다음에 먹어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는 박쥐는 먹으면 안 돼. 올 수도. 그러니까 네. 박쥐 고기는 되게 짭니다.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박쥐는 거꾸로 매달려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매달려서 살잖아요. 날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려서 소변도 보고 변도 보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염지가 잘 돼 있어요. 아, 그러겠네. 뭐야 진짜야? 예, 진짜로. 다 역으로. 네. 그래요. 아 근데 그 박쥐가 우리가 생각하는 변도 입으로 내잖아. 입으로 보잖아. 아니에요? 어. 요만한 게 아니라 사람만한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박쥐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만한 게 매달려 있는 거 거꾸로. 그러니까 어우, 무섭다. 크기가 무서워. 이리씨만. 무서워. 저 알래스카 가면 우리가 이제 홍어 삭혀 먹잖아요. 알래스카에서는 그렇게 박쥐를 삭혀 먹어요. 그 박쥐가 그 짠맛이 강하기 때문에 삭혔을 때 그 생선하고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게 돼지열병도 돼지, 메르스는 낙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쥐,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유행성 출혈도 쥐의 오줌, 다들 이렇게 동물이나 네. 이런 거를 옮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숙주가. 그리고 이제 에이즈는 원숭이 맞나요? 근데 그것도 예. 그죠, 원숭이가 했죠. 예. 에볼라랑 좀 다르지. 그죠? 에볼라도 돼지. 원숭이. 에이즈가 에볼라 원숭이 바이러스. 맞죠? 그러니까 에볼라도 원숭이. 아주 확실하잖아요. 그래요? 에볼라도 네. 원숭이인데 그러니까 그런 옮긴 애가 박쥐. 처음에 그런 썰이 많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그래서 동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동물을 사람 집만 깨끗하게 질 게 아니라 네. 동물들 집을 깨끗하게 환경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동물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샤워도 자주 시켜주고. 그 좀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웰비잉이라고 해야 되나? 동물 복지라고 하나? 정말 돼지 키우는 거 보니까 근데 그건 좀 다른 측면인 건데,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야생동물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한 건 화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생동물들은 생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느끼는 공포, 우리가 내리는 잘못된 판단들의 대부분은 몰라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내린 판단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그 신념 때문에 내리는 판단이 잘못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너무 이따만큼 많이 알고 있는데 알고 보면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언론이
대중들한테 계속 쏟아붓는 정보의 대부분이 저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언론이 미워요. 예. 하지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새가 날아든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한다. 개그맨 맞아. 이제 자 공포 오브 공포 네 개그맨 김일희 편입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를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이제 박쥐예요, 박쥐. 왜 박쥐가 왜 옮기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영화 속에서 이제 박쥐들이 항상 동굴에 이렇게 습한 데 살고 거꾸로 매달려 있고 뭔가 그 음침한 데서 깜깜한 데서 이렇게 있다가 하다 보니까 사실 동굴 같은 데 보면 뭔가 습하고 분위기가 습하잖아요. 습하고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막 벌레들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채광이 없으니까. 네. 예, 어두우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박쥐 사진을 많이 봤어요. 이번에. 근데 무섭게 생겼어. 약간 그 마귀처럼 생겼어, 얼굴이. 동물 중에 제일 약간 그 사탄하고 닮게 생긴 게 박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쥐가 사탄처럼 생긴 게 아니라 네. 우리 인간의 문화가 사탄을 박쥐처럼 그린 거죠. 아, 그러네. 그러네. 그렇지. 그러네. 사탄. 박쥐가 무슨 죄야? 무서워. 어쨌든 간에. 애가 뭔가 그 비주얼도 막 날개가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 거꾸로 매달리는 것 자체가 또 무섭잖아요. 근데 애완용으로 키우면 또 귀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맞아요. 그 애완용 키우는 사람 있어요? 그럼요. 있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뭐 황금박쥐 막 프로레슬러 유명한 애들 이렇게 막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박쥐의 이미지가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뭔가 이 박쥐가 뭔가 그 영웅의 이미지 그리고 막 남들이 막 자고 있을 때 밤에 뭔가 그 세상을 구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박쥐에 대한 혐오가 많아졌더라고요. 박쥐 혐오가 생겼어요? 박쥐 자체도 혐오예요. 이제는. 자체가 무서워졌어. 저는 박쥐를 지키고 싶습니다. 네. 박쥐는 가짜뉴스의 피해자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제 박쥐가 좀 그 몸에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이제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애 자체가 바이러스에 적응이 돼 있어. 갖고 다니는 거야 그냥. 있어도 그냥 같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박쥐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이게 많대요. 바이러스가 많대요. 그리고 뭔가 좀 안 좋은 바이러스는 얘가 날개짓하고 날아다닐 때 있잖아요. 몸의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제 열에 약하니까 바이러스들이 또 해로운 것들은 또 죽기도 하고 막 이래서 바이러스를 주로 이제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는 남한테는 안 좋은 걸 잘 옮기는데 자기 자체는 병이 잘 안 걸려.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거. 그래서 이 박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분들은 이제 박쥐가 병도 주지만 약도 준다. 그러니까 박쥐를 연구하다 보면 그런 강력한 면역 체계를 연구하다 보면 인간한테도 삶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박쥐를 이제 그런 바이러스에 강한 존재로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박쥐는 말씀하신 것 같이 산속에 절벽에 동굴에 막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시나 이런데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정말 좀 혐오스러운 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예. 그 중국 가면 이렇게 비둘기 우리 저기 예전에 그 포장마차에 그 새인가? 참새구이. 참새구이라고 해놓고 뭐 진짜 참새인지 아니 병아리인지 이렇게 이렇게 꼬치에다가 이렇게 먹어보면 압니다. 예,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 베이징 가서 그 재래시장 가보면 비둘기가 이렇게 있어요. 주먹만 해가지고 그렇게 꼬치에다. 근데 비둘기야말로 제일 그런 게 토사물 같은 거 먹는 거, 사람들 쓰레기 먹는 거 맞아요, 보면 맞아요. 정말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 제가 이제 홍대 신촌 이 근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누가 오바이트 해놓은 거 이렇게 비둘기들이 쪼아 먹고 있어. 그걸 많이 봐요. 많이 봐. 그래서 비둘기로 생기는 병이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그래요? 난 박쥐보다 정말 그게 더 심각해 보여요. 비둘기가 뭐냐?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내수막염이 있어요. 진짜? 네. 뇌수막염이. 네. 그러니까 비둘기가 도심 속에 살기 때문에 다른 조류보다 세균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런 거 노딱 붙어요?
안 붙죠. 이게 왜 붙어요? 어. 뭐 때문에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혐오 뭐 이런 거. 아, 이 비둘기 정도는 혐오? 이 정도 괜찮아. 그래? 뭐 토한 거 먹고 이런 이 거 정도까지는 얘기하면 돼? 괜찮아. 그런 거 얘기해도 뇌수막염이 돼? 그거를 내가 먹는다 그러면 혐오인데 비둘기가 먹는 거 괜찮아. 네. 뇌수막염이 이게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 있죠. 거기에 생기는 염증, 오 아, 마이 갓. 모든 병은 염증. 아 그래요? 아 근데 비둘기가 네. 그 애기들 뇌수막염 때문에 고생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비둘기의 비듬이 그러니까 인간의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기관지나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기 쉽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들이 샴푸를 비듬 안 생기는 샴푸를 감아야 되는 거리를 비듬뿐 아니라 그다음 비둘기의 배설물 안에는 이제 각종 곰팡이균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만스, 약간 그리스에 나오는 신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이름이 이 곰팡이균이 그러니까 호흡기로 되는 거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숨 쉬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많은 데서 이게 숨을 잘못 쉬었다가는 이제 이게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비둘기 밥 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 나와요. 절대 주면 안 절대 주면 안 돼. 그래서 예방법이 비둘기가 많은 광장이나 거리를 지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환경 보존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이유가 뭐죠? 굶겨 죽여야 되는 거야 비둘기는. 베란다에 잡곡 한번 뿌린 적 있거든. 아, 쥐둘기라고 하죠. 일명 쥐둘기. 닭둘기. 네. 닭둘기. 너무 뚱뚱해가지고 닭둘기라. 그리고 이제 이게 몇 개가 있어요. 동물들이 주는 거 중에 이제 이 전염병에서 동물들 몇 개를 내가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그 지가 옮기는 쯔쯔가무시 이걸 좀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름이 생소해가지고 이 쯔쯔가무시병은 들쥐나 들새,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되는 질병으로 물리면 두통, 오한, 근육통이 생기며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지면서 폐렴으로 발전하거나 호흡곤란, 심부전 의식저하 합병증이 생겨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생기냐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숲이나 잔디에서 야외 활동할 때는 이때 이제 생기나 봐요. 진드기한테 물려가지고. 그래서 긴팔이나 긴 바지 입고 앉을 때는 돗자리 깔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아까 유행성 출혈열도 하지만 또 쥐가 옮기는 게 이제 쯔쯔가무시, 들쥐. 진드기. 그래서 이제 예. 보통 이제 우리 한강 공원 같은 데 가면 보통 이제 돗자리 깔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바닥에 그냥 앉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 그런 데는 좀 그래도 그나마 관리가 잘 돼서 쥐가 잘 안 다니니까 하고 편하게 이제 앉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좀 외진 산속 같은 데 남들 잘 안 가는 데 가서 굳이 이제 맨바닥에 앉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주시고.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비브리오 폐혈증인가? 그거 생선 민물 꺾기. 조개류. 예. 네. 그거 폐혈증. 완전 작살이던데요, 그게. 예. 그리고 개 물려도 폐혈증이 생겨요. 멍멍이 개. 예. 그래요? 그러니까 개한테 물리면 폐혈증이 생기는데 이제 폐혈증이 이제 미생물이 혈액 내로 침범해서 감염시켜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가 물었을 때 개 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그 익혀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 아니 익혀 모르냐? 개가 무는데 뭘 개 익혀 말고. 먹어? 개 말고. 살아있는 개요. 멍멍 개 얘기하는 거야. 꽃게 말고. 그러니까 그 멍멍개가 물어서 이제 폐혈증이 생긴 그것도 거예요. 이제 오케이인데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브리오 폐혈증인가 이런 게 생선이나 어패류로 옮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 회로 이렇게 생으로. 그렇죠. 먹으면 생으로 먹어서 네.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닭으로 옮기는 거 있어서 닭을 끓여 먹거나 튀겨 먹으면 괜찮다고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한참? 박근혜 때? 한참 끓여 먹고 튀겨 먹어가지고 신경을 안 썼는데. 옛날에 조류독감 때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건가? 아니 닭을 안 끓여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생닭 옛날에 아니, 한닭 그러니까 생닭 이렇게 그러니까 조류 독감인가 뭐가 있어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그랬나? 그래서 막 그걸 다 빗대서 익혀서 막 먹으라고? 예. 그렇게 그 조류 독감이 안 생긴다. 걱정하지 마라. 익혀 먹으면. 저도 예전에 한때 이제 TV에서 생식이 좋다 그래갖고 어떤 분이 이제 쌀도 생으로 먹고 나 그러다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쌀 먹다가요? 아니 그럼 그거는 쌀이 씻은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예. 안 씻고 그냥 그 컵에 커피 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 마시고 막 하다가 배탈 나서 죽을 뻔했어. 조심하셔야 가만 됩니다. 보면 허당이야. 끓여 먹어야 됩니다. 가만 보면. 예. 하여튼 저기 그 개한테 물려서 폐혈증이 생기니까 이제 이거는
그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그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시켜야 돼요. 아, 접종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면은 이제 괜찮은데 그냥 상처만 나는데 접종을 안 한 개들이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제 야생개 이런 애한테 물리면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폐혈증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걸 또 이제 많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베이그릴 아시죠? 베어그릴. 베어그릴스. 베어그릴스. 그 내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뭐 중국에서 그 박쥐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제 박쥐가 그 먹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퍼져갖고 이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베어그릴스가 웬만한 걸 다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박쥐를 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베어그릴스가 이 박쥐 먹는 게 나와. 그러니까 베어그릴스가 웃긴 게 이름이 베어그릴스인데 이게 예명이에요. 아빠 이름이 타이거 그릴스야. 그래서 자기도 동물 이름을 넣어야겠다 해갖고 베어그릴스를 넣은 거예요. 갖고 별명 한국 이름이 곰석쇠. 곰석쇠예요. 이게 있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그래서 막 자라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집안이 좋아요. 좋아요. 스펙 좋아요. 학교도 좋은데 뭐 영국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아, 외국 사람이야? 네. 영국 나 진짜 김석세인 줄 알았네. 김석세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먹어갖고 내가 신기해갖고 조사를 해본 거죠. 이분이 보니까 키가 180에다가 85kg 나가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는데 낙하산 훈련하다가 다쳐가지고 회복을 하려고 갖고 군대는 이제 제대하고 회복하려고 에베레스트 등정을 이제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이야. 몸을 가만 못 놔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재활에 성공해서 퇴역한 다음에 에베레스트의 최연소로 그 당시에 23살에 최연소 등반 기록을 또 세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쪽으로는 몸 쓰는 거는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육군 SAS 출신이고 거기 그 영국 출신이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동굴에서 잡는 것부터 보여줘요. 그 동굴에 이제 박쥐들이 있으니까 불을 펴야 되니까 이제 좀 이따가 자기가 불을 집어넣을 겁니다. 동굴에다가 하고 딱 그걸 준비해 놓고 불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뭇가지를 이렇게 2개를 딱 해서 가운데에다가 잔가지로 막 해요. 갖고 약간 테니스 라켓처럼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나무 2개를 이렇게 딱 해갖고 중간에 막 엮어가지고 테니스 라켓처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박쥐를 때려 잡는데 갖고 이제 불을 넣어요. 박쥐가 나와. 한 번에 영화처럼 한 번은 나오지 않아요. 조금씩 나와. 한 마리 나올 때마다 배드민턴 치듯이 테니스 치듯이 날려요. 서바이벌이네. 네, 그래갖고 잡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또 많이 잡지는 않더라고. 다 자기 먹을 것만 잡아요. 3마리만 딱 잡아. 갖고 이제 이거를 구워 먹나? 구워 먹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인데 그 군대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저는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야 굉장히 그 무슨 뭐 폭파 전문이나 뭐 이런 건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약간 의료. 약간 부상병 이거 하는 의사 출신이야. 그래서 잘 아는 거야. 이게 음식이 위험한지 아닌지 독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지혈 뭐 이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의학 상식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먹냐면 그 박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할 때마다 너무 위험하다는 거야. 몸에 바이러스가 많대. 예. 그 말을 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는 띄어. 머리는 띄더라고. 머리는 띄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꼭 그 꼬챙이 같은 데다가 꼬치처럼 살 발라. 그러니까 참새처럼 먹는 거예요. 내장도 다 발라요. 내장도 안 먹어. 살코기만. 내장도 다 발라서 살코기만 꼬치처럼 딱 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짝 구워야 된대. 그리고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도 이거 자체가 맛도 없대. 맛이 없고. 구글에서 베어그릴스 피자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럼 베어그릴스가 그 딱 찍고 나서 피자 먹는 사진이 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니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 촬영팀이랑 같이 먹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다 설정 아니냐, 약간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게 나중에 오바마랑 1대1로 그런 사진을 찍거든. 그 에피소드를 하나 찍거든요. 야외 생활하는 거. 근데 그때 웃겼던 게 뭐냐면 오바마는 그때 당시 현역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 산 한가운데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어그릴스가 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주위에 지금 스나이퍼들이 쫙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오바마를 잘못 건드려도 자기는 지금 죽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분에 대해서 참 하여튼 이분조차도 박쥐 먹는 거를 좀 꺼렸다. 알벤다조를 먹겠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챙겨 먹겠네. 아그 뭐야 항생제 같은 거 약에.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이 박쥐가 이 병을 굉장히 많이 옮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봤어. 좀 위험한 동물이긴 해요.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거 많이 먹는데 이제 박쥐는 이제 이번 기회로 이제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게 모든 병의 시작이 다 박쥐에서 시작이 되더라고. 보니까 거의 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그 이번에 그 사스 있잖아요. 사스 아까 뭐 괴질 얘기했던 게 그게 이제 사스는 사양 고양이가 그리고 메르스는 낙타가 이 박쥐에게서 바이러스를 옮겨 받아서 그러니까 시작은 박쥐였던 얘기예요. 아 박쥐가 흡혈로 이렇게 날아가서 네. 낙타나 말이나 소나 이런데 뒤꿈치에서 그걸 이렇게 갉아먹어요. 물면지 좀. 네, 그래서 바이러스를 많이 옮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도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가 또 아프리카 원숭이에게 또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옮겼고 이제 그거가 이제 원숭이를 잡아먹은 동물이 이제 사람과 접촉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됐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박쥐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럼 왜 이렇게 박쥐를 먹을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 박쥐가 이 중국어로 뱀퓨래요. 뱀푸. 그래서 이 푸가 이 복이라는 뜻이래요. 중국 발음과 같다는 거야. 그 복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발음하고 이 똑같은 발음이 나서 그러니까 박쥐를 먹으면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미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8 좋아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거예요. 고양이 먹으면 무릎 연골 좋아진다 이런 거. 그렇지. 약간 그것처럼 얘네들 의식 속에는 이제 이 박쥐를 먹으면 이런 게 좋아진다, 뭐 복을 받는다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전에는 어렸을 때 뭐 보신탕 가게도 많이 막 길에 많고 뭐 생식 하시는 분들 별의별 사람 다 있었는데 이제 점점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이런 분위기면 이제 조만간 이제 좀 없어지지 않을까. 예전에 시골 가서 그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 이렇게 식욕 좋아지라고 이렇게 그 수컷을 거세를 하잖아요. 저는 그걸 봤어요. 이렇게 정말 면도칼로 싹 잘라내갖고 네. 그걸 이렇게 불에다 구워 먹고 그 시골 아저씨들이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비위생적인 말도 안 되는 걸 좀 예전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 위생적으로 예. 먹으려고 구워 먹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나마도 이렇게 막 사람이 키우고 관리하고 하는 예.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예. 야생에 있는 애들이 이제 사실 제가 그 중에서도 그렇겠죠. 예. 이 박쥐나 쥐 이런 거는 대표적이겠죠. 진짜 이거 예. 웬만해서는 먹으면 안 되고 꼭 먹어야 되면 내장 잘 바르고 머리 아니 띄어내고 먹을 것도 꼼꼼하게 많은데. 예. 아니가 뭐가 어디 뭐 산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 뭘 그때는 싸게 갔죠. 최대한 그렇게 해서 예. 바짝 거가지고 그 다음에 드시면은 괜찮다. 정말 별걸 다 먹었던 것 같아. 뭐 호박을 이렇게 뭐 바닥에다 묻어놓고 닭뼈를 묻어놓으면 진해가 생겨서 네. 그 진해를 갖다가 우리 옛날에 약장수들이 진해를 발발발 끓여갖고 있어요. 그 네. 캡슐에다 넣고 팔았던 것도 예,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예. 갖고 이제 뭐 아까 뭐 내 이제 앞으로 병 옮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베어 그릴스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상한 걸 많이 먹어서 수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코끼리 똥을 쥐어 짜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분을 먹는 거예요. 코끼리 똥에서 이제 물을 먹고. 다 모아둔 동영상이지. 네. 그 다음에 그래요? 물뱀을 잡아서 머리만 입으로 뜯어서 버리고 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악어 잡아서 악어도 구워먹고. 그다음에 생으로도 많이 먹고 구워먹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좀 위험하지 않 건강 관리를 꾸준히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저도 요즘에 좀 불안한 거는 저도 이제 생으로 먹는 거 뭐가 있나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이제 그 곱창 먹으러 가면 생간을 좋아하거든요. 그거 되게 안 좋대요. 근데 저는 예. 지금도 이제 예. 안 주면 생간 달라고 하고 먹고. 예. 진짜? 예. 선지 아니고? 선지 생간. 그러니까 생간하고 천엽을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그렇죠. 시켜서 먹는 데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 눈 좋아진다 그래갖고. 그 참기름 발라갖고 이렇게 그거 먹잖아요. 맛있잖아요. 네. 루테인을 먹어. 옛날에 토비콤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 토비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도 앞으로는 이제 좀 이거 보니까 좀 생으로 동물과 관련된 먹는 거 좀 조심해야겠다. 우리 예전에 무슨 뭐 사슴피 막 그것도 살아 있는 거 먹어야 된다 그래갖고 막 최근에 그거 빨대 꽂아서 염소피 먹는 그렇게 분들도- 마셨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 이거 위험한 거예요. 정말 무식한 것 같아요, 정말. 네. 아니, 저희도 뭐 그 시골에 가면 사슴 농장에서 녹용 딱 따면 거기서 꿀럭꿀럭해서 피 나오면 예, 예. 그거를 뜨뜻할 때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바카스- 먹잖아요. 가스명수 이런 거 타갖고 먹고 어른들은 소주 타서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 균 죽인다고. 네. 네. 아, 정말 생각해보면 안 먹으면 얼마나 되는데 무식해. 그걸 균을 굳이 죽여가면서까지 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로 이제 중국도 아마 이제 식문화가 좀 법으로 이제 탁 금지를 좀 네, 몇 개를 말아야 하지 돼요.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새가 날아든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얘기 이제 공포 얘기로 했는데 뭐 귀신 얘기도 있고 요즘에 뭐 많이 나왔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도 있었고 여러분들 근데 저도 이제 남들이 막 이거를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너무 느긋한 것도 또 문제다. 적당하게 그냥 가볍게 뭐 마스크 정도 쓰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손발 잘 닦으시고 뭐 요 정도 하면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헬스장 갔는데도 어떤 전화가 왔어요. 운동하고 있는데 뭐 하냐 그래서 헬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요즘 같은 때 헬스를 해? 막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말고도 많이 몇 명 더 있었거든요. 근데도 난 요즘 같을 때 놀이도 공원 가고 싶어. 놀이공원이요? 네, 텅텅 비었어요. 그러겠네. 나는 지금 생각나는 게 예전에 선술집 있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네. 막 사람들이 술 먹다가 바닥에 막 침 뱉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 뵙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화장실 이런 데 가면 정말 화장실도 나프탈렌 냄새 있잖아요. 네. 냄새 나고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많이 변했죠. 그렇죠. 네. 맞아. 자, 그래서 오늘은 공포란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이런 뭐 전염병도 공포지만 또 이제 또 이 대한민국 또 이 정책들이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신경을 써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지 않으면 또 언제 이 세상이 또 공포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에도 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